집값 얘기만 하면 모두 서울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도 그런가요? 최근 서울 집값이 3년 내 최대 상승이니 정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지방광역시 출신이라 20년은 지방에서 그리고 대학교 이후부터는 수도권에서 한 17년 정도 살았는데요. 너가 뭔데 서울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바꾼 뒤로 이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집값 예측 그리고 부동산 전망보다는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도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주제는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떤 시각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보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좀 되신다면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거주한 도시는 안양, 서울, 인천, 양주, 화성 이렇게 5곳인데요. 이렇게 서울이랑 서울 주변만 계속 맴돌면서 한 15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너무 비싸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서울 집값이 너무 거품이고 비싸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0만원, 300만원씩 월급을 받아서 집 한 채도 평생 살까 말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아주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대부분 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사람들이 살 때 대출받아서 사는 건데 뭐 다 거품이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 텐데 무슨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논리 하나로는 이걸 설명하기에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쭉 해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은 바로 세상은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개개인의 욕구나 철저히 수요 공급의 논리의 관점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러한 관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장소입니다. 서울은 매력적인 세계적 도시죠. 많은 분들이 서울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라는 겁니다. 야, 서울 살아서 뭐하냐? 길만 막히고 오래되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그랬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여우가 포도를 못 먹고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신맛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이 있다면 서울에 살고 싶을 겁니다. 고향이 좋아서 살지 않더라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서울의 투자 용도로 등기라도 치겠죠.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희소한 땅이 서울 땅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서울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도시이며 희소성을 가진 자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사람, 예쁜 사람을 원하는 것도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 매력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의미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문화는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전통과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장소이며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수업을 많이 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장소들, 사대문, 북한산, 한강, 인천항, 여의도, 강남, 용산 이런 그 지명에 녹아있는 그 특징과 느낌은 절대 다른 도시들이 갖기 힘든 특징이 있죠. 그 희소함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서 일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소비하며 동료를 만나고 싶고 짝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한번 그걸 얻고 난 뒤에는 그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면 서울 살고 싶다 이 말을 한 번쯤은 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봤을걸요. 실제로 서울에 등기를 치면 다른 지역을 가기 싫어하죠. 아무리 좁고 낡은 집에 살아도 서울을 사수합니다. 경기도로 가면 같은 가격에도 엄청 쾌적하게 살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서울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가진 매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 욕구, 인정 욕구를 충족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대학이나 주요 기업은 모조리 다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게 우수한 자원이나 사람들은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죠. 주변에 중거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성장을 원하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양식을 지니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더욱 성장하고 터전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대를 이으면서 더 공고해지죠. 저도 제가 성장하고자 그리고 뭘 더 해보려고 마음 먹었을 때 딱 느낀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서울에 많았고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서울에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학원이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과목까지도 모두 다 서울에서 배우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포인트도 하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소지에 민감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서울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 주소지에 강남구가 찍혀 있는지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 욕구와 인정 욕구 이것과 비슷한 결인 우월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참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가는 거는 수긍을 하지만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잖아요. 원래부터 격차가 있었다면 못마땅해도 그걸 인정하게 되는데 원래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 때 격차가 많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때 배가 아프죠. 그 우월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좋은 집으로 대변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은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 아파트 등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도 그냥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인정하면 쉽게 수긍이 가능합니다.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무리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도 있고 그를 따르는 부류들이 쭉 있죠. 인간은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다니는 회사, 사는 집 이런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인정하며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존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수요는 끊임이 없을 겁니다. 나이 들면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양평 같은데 전원주택 짓고 자연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강원도 같은 물 좋고 산 좋은 동네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더 좋아할까요? 저는 나이 들었을 때 아프면 최대한 빠르게 우수한 진료진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곳이든지요. 우리나라 빅4 병원이 어디 있나요? 신촌 세브란스, 종로 서울대병원, 송파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강남의 삼성 서울병원 다 서울에 있죠. 지방에서 진료받고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옵니다. 수술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KTX나 SRT를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죠. 우수한 진료진은 서울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인간이 가진 생존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겁니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생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서울인 거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서울 땅에 가지는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건강 말고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자식 농사죠. 60대가 넘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농사 잘 지은 분들이 승자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시죠. 자식을 잘 키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지낼 수 있는지,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 돈을 잘 버는지, 적당한 학벌을 갖췄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식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생존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야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맞지만 그때 인간이 많은 것들을 읽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힘들 수 있죠. 안정적인 소득을 이때 만들어놔야 나중에 나이 먹고 늙어서 고생하지 않을 테죠. 자식을 키우는 그 시점 30대나 40대 그때 자녀 교육에 관심 갖고 잘 키워야 나중에 늙어서 내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여행을 다니고
더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군지를 찾게 되고 서울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라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유가 된다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서울도 서울 나름이에요. 웬만한 경기도 상급지나 지방광역시 메인급지가 더 좋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사는 곳은 거기에 계실 줄 몰라도 투자 용도라도 서울에 등기를 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 통장에 50억이나 100억이 있다면 그걸로 뭘 할까요? 결국에는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서울에 있는 주요 부동산을 매입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게 될 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희소한 것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서울 땅의 희소성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빛 저놈이 서울에 등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슬프게도 서울에 등기가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서울에 등기 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7년 정도 수도권에서 살아왔던 일반인이 든 생각을 서울 집값이 왜 올라가냐 이런 주제에 맞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서 저는 온라인 세상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같은데 평점 4.9점에 판매량 막 9999 플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스토어들이나 유튜브 구독자가 이미 뭐 50만이나 100만 채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도 생각이 났고요. 희소한 것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온라인 시장에서 먼저 이것들을 선점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이 채널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가고 이걸 활용해서 내 이득으로 어떻게 교환할지는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에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의 욕구에 의해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어느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온라인 세상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빈 곳이 없는 서울 땅도 30년, 40년 전에는 충분히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이나 40년 뒤에 과연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생각해보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혹시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